난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늦게 해서 실제 나이가 주민등록증 나이보다 많아, 이딴 소리 하죠. 안녕하세요, 고변의 법률 꿀팁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나이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주민등록증 까보자, 이런 얘기 하죠.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나라는 나이에 대해서 서열 정하는 게 되게 민감해요. 이게 우리나라가 특히 그런데, 특히 서열을 나눌 다른 외적인 기준이 없는 경우에 나이로 서열을 정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물론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인격이 성숙하거나 지식이 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에 의한 서열이 무의미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사회생활하기 어렵죠. 현실은 그래요. 그러면 서열을 정한다는 관점에서 나이는 어떤 기준인가요? 실제로 태어난 날일까요? 아니면 주민등록증상의 나이일까요? 자, 한쪽에 주민등록증 까보자, 그러면 다른 한쪽에서 뭐라 그래요? 난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늦게 해서 실제 나이가 주민등록증 나이보다 많아, 이딴 소리 하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거 당연히 이해를 못해요. 도대체 왜 출생신고를 늦게 하지?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들죠. 자, 유아 사망률이 극도로 높던 예전에는 보통 애가 1, 2년 동안 살아있어야 출생신고를 했어요. 심한 경우 2, 3년 살아있어야 출생신고를 하고, 물론 출생신고를 할 때 소급해서 얘가 이때 태어났어요 라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과태료를 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과태료를 내기 싫어서 아예 미뤄서 출생신고를 했어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 말고도 출생신고를 남한테 부탁하거나 맡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집 앞에 관공서가 없으니까 나가는 김에 출생신고 좀 해주세요. 아니면 면사무소, 읍사무소 직원한테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잘못 기재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꽤 많았어요. 그런데 주민등록증상에 생년월일이 잘못됐다고 해서 사는데 지장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살아요. 그런데 이게 돈이라는 문제랑 관련이 되면 그렇지 않아요. 보통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나는 출생신고를 너무 늦게 해서 노령연금 수령 시기가 늦춰지는 경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게 요즘 핫한데, 생년월일을 정정하면 정년이 늘어나는 경우예요. 보통 직장에서 정년은 취업규칙에서 정하거든요. 근데 이 취업규칙은 공적장부, 그러니까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부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공식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공적장부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고치면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올해 2월에 대법원에서 도시이력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판결을 내렸죠. 그리고 노동계에서는 만 65세로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어떤 사람들은 생년월일을 조금 조정하는 것만으로 정년이 5년 아주 드라마틱하게 연장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정년 연장이 아직 되기 전인데도 이 생년월일을 정정하려고 요즘 많이들 해요. 요즘 핫합니다. 생년월일을 정정하려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면 돼요. 그럼 다른 게 다 바뀌어요. 당연히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는데, 그러면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됐다는 증거를 내야겠죠. 제일 확실한 증거가 뭘까요? 산부인과의 출생기록. 그런데 그게 남아있을 리가 있나? 연령대에 따라서는 집에서 조산사를 불러서 출생한 경우도 꽤 많아요. 당연히 기록이 없죠. 그래서 보통 간접적인 증거를 내요. 제가 본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태어난 날짜와 시간이 기록된 산모수첩, 그리고 예전에는 아이들 돌사진을 찍으면 거기다가 생년월일을 앞뒤로 기재해줬어요. 그 사진이라든지, 부모가 교회를 다니면 교회 주보에 아이의 생년월일을 같이 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탄생 뉴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증거로 내요. 최근에는 SNS 자료도 많이 내요. SNS에 처음 등록할 때 실제 생일을 처음 등록해 놓은 자료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실제 생일에 생일 파티를 했던 사진들을 몇 년 동안 SNS에 계속 올린 자료들이 있어요. 이런 자료들도 법원에 증거로 많이 내요.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는 이게 좀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법원도 좀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 정정 신청이 본인의 등록 기준지, 그러니까 옛날 본적이죠, 그곳에 가정법원에 가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먼 지방에 내려가서 해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등록 기준지를 아예 서울로 바꾼 다음에 서울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서울이 이런 것들을 바꿔주는데 좀 유연하거든요. 오늘은 특별히 정리할 내용은 없네요. 고변의 법률 꿀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